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6.17 대책이 발표된 지 10일 이상 지났습니다. 정부 규제 대책이 발표되어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들은 하염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풍부한 금리와 또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공인중개사는 창업을 하게 되는데 무작정 창업을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자리, 부동산자리를 어떤 자리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부동산 창업자리 꼭 구하세요. 이런 부동산 창업자리 꼭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동산 창업자리 꼭 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부동산 창업자리를 잘못 구하면 우리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먼저 잘 구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이상 중개업소를 경영한 자리여야 됩니다. 왜 꼭 3년이라고 짚었냐면 적어도 3년이 돼야 부동산 자리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개업소를 얻으신 분들은 보면 3년 안짝에 업소를 얻어서 보면 매물장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고객장부도 안 돼 있고 사무실도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중개업을 오래 할수록, 오래 한 자리일수록 동네에서 기반이 잡히고 또 단골 손님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단골 손님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된 자리, 한 사람이 더 오래 한 자리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중개업소를 운영한 장소여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로 일단은 자기 동네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중개업소가 문만 닫아놓고 외부로 뛴다든지 실장 한 명한테 맡겨두고 자기는 딴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중개업소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업소에 충실한 중개업소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도 많고 고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개업을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심히 중개업소를 운영한 그 업소를 바로 인수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설하려는 업소가 지역 여론이 좋은가 여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결혼 배우자를 뒷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뒷조사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업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잘했는지, 그 지역에서 인심을 잃지 않았는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사람, 남의 물건 맘대로 빼먹고 남의 손님 맘대로 빼고 이런 지역 여론이 안 좋은 사람은 후임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지역 여론을 안고 갑니다. 때문에 전임자가 지역 여론이 어떠한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뭐 근처 음식점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마트 같은 데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중개업소 통해서, 직접 아는 중개업소가 없다면 하나 건너면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여론의 중개업소를 인수받으면 동네에서 거저먹기로 무임승차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지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곳, 혹은 앞으로 형성될 곳이어야 됩니다. 배우지가 이미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다거나 꽉 막혀 있다면 바로 중개업을 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이 삼각지 같은, 용산의 삼각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 교육장에서 150m만 가면 용산 철도가 나옵니다. 전국에 가는 거미줄 같은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용산 반대쪽으로 넘어가려면 저쪽으로 한 500m쯤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상권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권은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건너편에 국방부가 있는데 국방부 뒤쪽이 전부 산이 통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중개업소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4통 8달로 뚫린 길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용산역 앞에서 이천동 가는 그 길이 오히려 더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지가 뚜렷지 않다.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다세대면 다세대, 원룸이면 원룸, 분양권이면 분양권, 이런 배우지가 있어야 중개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용산을 예를 들면 조금만 개발을 한다고 발표하면 다른 지역의 중개 물건들이 올라버리니까,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버리니까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건드리면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건드리면 또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 근처에, 용산 근처에 선수들이 전국에서 많이 와 있죠. 그러나 도대체 발전을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용산 공원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됐고, 또 미군 부대가 다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어도,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졌어도 진행이 안 되고, 이 비싼 땅덩어리를 추진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중개업을 하겠다고 몇 년 있어 보았자 또 떠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이 바로바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진입장벽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개업을 하게 되면 서로 공동중개를 잘하고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텃세를 부리고 기존의 텃세 업자들이 새로운 중개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원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따 당하는 것이죠. 겉돌다가 그냥 1년 안에 중개업소를 접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원제라고 하더라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로얄 패밀리가 따로 있어서 나머지는 다 왕따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치동의 한 지역에서는 중개업소가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내면 회원업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돈도 부담이지만 무제한으로 회원을 받으니까 경쟁이 말도 못하게 많겠죠. 과연 그런 데 가서 내가 중개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골똘히 생각해보고 조사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수중개업소가 상호가 어떤가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또 간판이 고급스럽고 또 품위 있게 만들어졌는가도 봐야 됩니다. 또 안에 인테리어가 품격을 잃어버리고 저질스러운 곳이 아닌가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외부 간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자리 잡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고쳐서 멋있게 만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상호가 품위가 있느냐, 품격이 있느냐, 간판이 품위가 있느냐, 또 인테리어가 잘 정돈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중개업소, 자리 잡힌 중개업소에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중개업소를 운영한 중개업소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설하려는 업소가 지역 여론이 안 좋은 곳은 안 됩니다. 또 배우지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 중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얻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진입장벽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수중개업소의 상호, 간판, 인테리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7가지 사항을 잘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얻는 중개업소는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지역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물건과 많은 손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며 평생 직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까지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여기 얻었다 저리로 가고 저기 얻었다 또 저리로 가고 저기 얻었다 또 이리로 오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한번 얻을 때 잘 얻어서 오래오래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오래오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